되겠다. 주말이니까. 수평님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강함석입니다. 오늘 이제 해축구 리그 경기 들어가는데 8시 20분 빠르게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몇몇 팀들 감독 교체도 좀 있고 해가지고 경기가 왜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냐? 프리미어리가 빠져서 그런가 봐. 첫 번째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소시에다드 대 이제 바이아돌리드. 라리가 경기고 바이아돌리드 강등권 팀이죠. 승점 16점 거의 뭐 이미 끝났어요. 알라베스랑 승점이 11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뭐 희망도 없는 지금 당장 경기력도 너무 안 좋아요. 거의 뭐 다 졌잖아. 최근에도 대패들도 있고 뭐 라스팔마스전은 홈에서 상대팀 전반 30분 만에 30분 퇴장 당했는데도 1대1로 비기고 지난 경기도 뭐 셀타비고 상대로 홈에서 이제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한 골 먹고 지고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소시에다드가 부상자가 좀 있긴 합니다. 센터백 쪽에 이제 아구에르드 빠지고 측면 쪽에 뭐 바레네치아나 미드필더 쪽에 브라이스 맨데스 거기 이제 전방에 이제 피지컬밖에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베커도 빠지고 거기에 뭐 어쨌든 국대 차출된 선수들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훈련 안 하는 애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바이돌리드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전방의 자원들을 좀 많이 잃기는 했어요. 그래서 뛰는 애들이 다 국대 대부분 국대 다녀온 애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일 부분인데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바이돌리드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그러니까 소시가 지금 공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팀 상대로는 뭐 수비적으로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먹혀도 이제 한 골 정도인데 2대1이나 뭐 그런 스코어 같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대0, 2대0 터지면 1대1 뭐 0대0 그런 사이즈 보고 언더로만 보겠습니다. 언더. 승패는 제 생각에 너무 똥배 같긴 해서 그래도 찍을 거면 소시로 가야 됩니다. 바이오도리드를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승패로 찍을 거면은 어쨌든 언더 쪽으로 보고 두 번째 이제 베네치아 대 볼로냐.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가 그 휴식기 직전에 흐름이 엄청 좋았죠. 거의 전승이었죠. 뭐 베로나, 칼리아리, AC 밀란 전승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파르마한테 한번 진 게 있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유벤투스까지 제끼고 지금 4위 포지션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베네치아는 이제 19위 강등권 승점 20점 잔류권이랑은 승점 5점 차입니다. 파르마랑 5점 차가 나는 부분이고 오늘 뭐 베네치아도 결장자가 있습니다. 주전 키퍼 내지 수비 쪽에 뭐 한돌 자원 그 미드필더 쪽에 이제 핵심 미드필더 한 명 빠지고요. 그런 부분인데 요 경기도 언더 볼게요.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 뭐 볼로냐가 원정에서 전방에서 뭐 아주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이번에 국대 다녀온 그 세르지오 카스트로인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8골 5개의 도움 올리고 있는 놈. 물론 뭐 은도의 측면 쪽에 뭐 요런 선수들의 폼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달리기 빠르고 은도의 뭐 이런 애들이 전방에서 폼이 좋긴 합니다만 베로나 아니 베네치아가 그래도 버티는 힘이나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결과들도 좀 놀랍긴 하죠. 나폴리랑 어쨌든 지난 경기 홈에서 비겼고 코모 요즘 잘하는데 코모도 극장골 넣고 1대1 비겼고 아탈란타 원정에서 빵대빵 라치오랑 이제 베네 홈에서 빵대빵 뭐 저 경기 안에서 베네치아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들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추가 시간에 한번 빅찬스 한번 놓친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딸인가 라치오전인가 아무튼 상당히 강등권 팀 치고는 그러니까 이기질 못할 뿐이지 경기력 자체가 뭐 아주 쓰레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로냐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 저는 골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베네치아도 공격력이 좀 떨어지고 뭐 2대1 볼로냐승 이런 거 아니면은 언더가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승패로 찍을 거면은 뭐 무승부에 뭐 아니면은 볼로냐 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원정 볼로냐 솔직히 잘 못 믿겠어. 베네치아 요즘 무도 많이 캐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보고 가고요. 넘어가고 호펜하임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분데스로 넘어와서
양팀 다 최근의 흐름은 뭐 골이 많이 기본적으로 안 나는 흐름입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2월 달이었나요? 그때 언급해 드린 부분이 이제 그 전에는 호펜하임이 어쨌든 개오바 팀이었잖아요. 꾸준하게 감독 교체 이후로도 감독 교체했을 때 감독이 원래 약간 좀 압박이나 이런 거를 좀 수비적인 것들을 신경 쓰는 감독인데 그런 것들이 티가 전혀 안 났거든요. 그냥 똑같이 개 오바 경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뭐 전술적으로 좀 색채가 입혀졌는지 언더 게임이 4연속 언더입니다. 무려 호펜하임이 분데스리가 가뜩이나 이제 언더 같은 게임도 오바가 많이 나오는데 호펜하임 지금 4연속 언더고 뭐 상대도 뭐 하이덴하임, 보우, 뭐 슈투트 뭐 어느 정도 골 주고받을 수 있는 팀들하고 경기에서도 계속 언더죠. 뭐 실점에 대한 그 수비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됐고 대신 어쨌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죠. 공격력을 잃었습니다. 그전 뭐 1월이나 이때 공격 지표가 괜찮았었는데 지금 3월, 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공격 지표 자체가 낮아요. 단순히 이제 결정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공격 지표 자체가 좀 낮아졌습니다. 아우쿠스 같은 경우 지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우쿠스가 무려 6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6경기 연속? 상대가 이제 마인츠, 라이프치, 메넨 글라드바흐,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진짜 단 한 팀도 만만한 팀이 없었는데 6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물론 아우크스 자체도 이제 공격력이 떨어지죠. 워낙 공격이 단순해 애들은. 뻥축구에다 그냥 크로스 공격만 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공격이지만 어쨌든 간에 골키퍼의 활약 내지 뭐 수비 라인 자체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뭐 한 골 싸움 많이 가져가고 뭐 그러니까 무도 많이 뜨고 한 골 싸움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역시나 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호펜하임도 공격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호펜하임은 뭐 사실 수비가 돼봤자 실점 활약률은 좀 높긴 하거든요. 한 골씩은. 그래서 요거는 아우크스 프렌 뭐 1대0 1대1 그런 사이즈 보고 아우크스 프렌의 언더 보겠습니다. 아우크스 프렌의 언더 쪽으로 호펜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어쨌든 결장대도 좀 있긴 합니다. 흘로잭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 뭐 영향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측면 수비 쪽도 한 명 결장 있고 아우쿠스는 풀라이너 왜 풀라이너 결장자 한 명도 없고 그래서 프렌 언더로 보고 홀슈타인 대 브레멘 이 경기도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등권과의 이번에 분데스리가 강등권 팀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브레멘도 사실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지금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지금 13점 차 꽤나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홀슈타인 같은 경우 17점 강등 플레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보험과는 3점 차 아예 잔류권과는 8점 차 이 냉정하게 이게 16위도 그 2부 리그 몇 위 팀이지? 3위 팀인가? 그 어쨌든 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잔류 확정은 8점 차지만 보험만 제껴도 뭐 희망은 있잖아요. 일단 홈앤더 어웨이 경기 한 번 더 해서 거기서 진 팀이 이제 내려가고 이긴 팀이 일부러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닌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브레멘도 지금 전방에서 공격력은 확실히 괜찮기는 해요. 전개도 좋고 뭐 만드는 힘 자체도 상당히 좋고 분데스리가에서 몇 안 되는 빌드업을 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홀슈타인 상대로 분명히 득점 찬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홀슈타인도 사실 뭐 공격력 자체는 충분히 있어요. 다만 수비가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거의 매 경기 뭐 거의 2실점은 그냥 달고 살잖아요. 무실점이 거의 없어 홀슈타인 경기는. 올해는 한 번도 없고 아니 한 번 있다 유니언 베를린전 한 번 있고 그렇다고 무득점도 별로 없어요 홀슈타인은. 올해 무득점이 레버쿠젠전 하나밖에 없네. 레버쿠젠전. 그래서 1대1만 아니면은 오바가 뜰만한 경기 같다. 그래서 다득점 보고 승패는 저는 브레멘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승도 배당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유벤투스 대 제노아. 잠시만요. 안 튕겼지? 패병님 어서 오세요. 이 경기 일단 유벤투스가 감독 교체했습니다. 그 모따 감독이 잘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고르 투도르 유벤투스 한 10년 뛰었을 거예요. 투도르 감독이.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 레전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지단이랑 같이 뛰었어. 지단 있을 때 투도르가 신핀이었나? 아무튼 간에
뭐 그랬던 부분인데 투도로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고 투도로 감독이 근데 뭐 아주 덕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술은 나쁘진 않은데 옛날에 이제 베로나 한창 막 상위권에 있었을 때 있었죠. 그때 이제 감독 투도로였고 뭐 마르세유 시절도 잠깐 있었고 작년에 이제 라치오의 막판에 좀 있었고 근데 보통 이제 길게 그러니까 성격이 워낙 좀 에고도 센데 고집불통이어가지고 선수들이랑 이제 불화도 좀 잦고 해가지고 이제 한 팀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뭐 반년 아니면 1년 하고서 그냥 바로 이제 다른 팀 가고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계약 자체는 이번 시즌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간에 스타일 자체는 이제 굉장히 많이 뛰는 그런 축구를 하고 좀 똑똑한 축구를 하려고 좀 하는 편에다가 이제 세트피스 전술에 대한 능력도 좀 있는데 뭐 세트피스 같은 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당장에 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제노아가 나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잡는 능력들 그리고 이제 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상대 공격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 공격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에이라 감독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실점도 거의 멀티 실점 마지막 멀티 실점이 2월 2일 피오렌티나전 2골 먹은 거랑 이제 그 전에 이제 1월 중순에 로마 상대로 3골 먹은 거 이거 말고는 다 한 골 아니면 무실점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부분인데 어쨌든 측면 수비 쪽에 이제 그 왼쪽 측면이었나 사이드백 공격력 그래도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놈인데 출전 정지로 오늘 빠지고요. 전방에 뭐 메시아스 같은 이제 개인 능력이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긴 합니다만 비티냐도 오늘 빠지고 약간의 그러니까 측면 수비는 조금 크긴 크고 전방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최근 경기랑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부분이야. 미드필더 쪽도 뭐 큰 결장자는 없고 미리티 같은 경우 이제 유벤투스에서 임대해 온 놈인데 미드필더 쪽에 친정팀 만나러 가는 부분인데 저는 유벤투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교체에 대한 변수가 있고 유벤투스가 사실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이거 뭐 아탈란타 4대 0에 피오렌티나 3대 0이 말이 돼?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인데 선수단 전체적으로도 조금 그전 감독이었던 모따 감독과의 불화설 뭐 일디즈 같은 애들도 불화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블라우비치도 약간 좀 팽당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새 감독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선수들이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벤투스 목표가 지금 볼로냐를 제끼는 거거든요. 지금 4위가 볼로냐 53점, 5위가 유벤투스 52점, 승점이 1점 차밖에 안 나요. 유벤투스 입장에서 올 시즌에 남은 경기 동안의 목표도 사실 뭐 본인들이 잘하면은 승점 1점 차밖에 안 나니까 충분히 이제 손에 잡힐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제노가 만만치 않긴 한데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아요. 제노는 어쨌든 간에 강등권이랑 승점이 13점 차가 나기 때문에 뭐 최근 경기도 어쨌든 간에 뭐 잘 지지 않았던 경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믿으면 잘 안 가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기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유벤투스 승 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승. 터지면 무승부지 않을까. 넘어가고 알라베스 대 라요. 플런 저 크리스타펠스 경기는 어려워요. 라인업은 뭐 둘 다 컵이어가지고 거의 풀라인으로 나왔겠죠. 히메네즈가 벤치로 갔네. 무니즈가 선발이고 히메네즈 벤치 무니즈 선발. 라인업은 거의 둘 다 풀에 좀 가깝고 저 경기 자체는 근데 매첩 자체가 풀럼 대 크펠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해. 저는 표현은 풀럼 아니 크펠 풀엔으로 넣어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하니까 풀엔 넣어놨어요. 근데 어디가 이겨도 안 이상합니다. 둘이 비슷비슷해 경기력은. 그리고 알라베스 대 라요. 일단은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 큰 결장자는 없고 라요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주전 수비 둘 다 빠져요. 뭐 무민이나 레예운의 주전 수비 둘 다 한 명 부상 한 명 출전 정지로 빠지고 라요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뛰는 축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미드필더 그리고 앞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비 쪽의 뎁스가 굉장히 얇습니다. 수비는 거의 로테이션도 잘 안 하고 중앙 수비도 제 둘 빼면 거의 없어요. 한 명 그 누구지? 아드리안 에르난데스인가? 아리단 에르난데스인가? 89년생이야. 89년생. 나머지 한 명은 누가 설진 모르겠는데 2003년생인가 한 명 있더라고. 출전 횟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한 명 있고
아니면 미드필더 애들이 좀 내려와야겠죠. 어쨌든 중앙 수비가 빵꾸 이 정도면 빵꾸입니다. 빵꾸가 난 부분이고 앞선에는 그동안은 이제 라요가 최근 그 몇 경기 동안 뭐 소시에다드전이나 뭐 레알 마드리드전 그 전에 뭐 세비야전도 그랬었고 이 앞선에 부상자가 많았어요. 핵심인 뭐 28화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은테카도 최근에 좀 부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카메오 측면 쪽에 카메오도 부상이었고 전방에 이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카메오 정도 제외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의 알라베스가 정배인 이유는 그러니까 순위만 봤을 때 알라베스가 정배인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라이브 지금 9위인데 좀 7위 마요르카는 승점 3점 차고 알라베스는 지금 강등권이잖아요. 근데 알라베스가 뭐 정배는 정배인데 1.9배? 2배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그 각 리그마다 다 있어요. 제 분석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등권 팀인데 이 팀 잘한다 이런 팀들 있잖아요. 뭐 작년에 셀타비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슈투트가르 팀 강등권 싸움할 때도 제가 이 팀 잘하는데 왜 강등권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바로 챔스 갔잖아요. 옛날에 브라이튼도 그랬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어요. 랭스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브레스트였나? 랭스였나? 리그왕 쪽에. 그런 류에 그런 류. 현지에서도 알라베스의 경기력은 상당히 높게 봅니다. 이 순위 대비해서 이 팀은 강등권에 있을 팀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요. 근데 왜 강등권에 있냐? 기본적으로 심판 운이 안 따르고 알라베스가 심판한테 억가를 좀 많이 당해. 그래서 몇 달 전인가 하면 성명서도 냈어요. 심판 개 같은 것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성명서 냈는데 대충 봐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운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승운이 없어. 승운이. 투수도 뭐 야구도 투수 잘 던져도 승운이 없는 경우 있잖아. 이 팀 자체가 승운이 없어요. 경기를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이길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1대0으로 지거나 뭐 비기거나 그런 경기들이 많습니다. 직전 뭐 당장의 라스팔마스전을 생각해 봐요.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추가 시간에 2골 먹고 2대2 무승부가 떴죠. 이런 경기들이 계속 있었으면 계속 비단 뭐 직전 경기 추가 시간 2골 먹고 비긴 거 제외하고서라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휴식기도 있었고 이 팀의 전력에 대한 어떤 강도 뭐 라요 지금 센터백 둘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빵꾸가 좀 난 부분들 알라베스가 좀 유리하지 않냐라고 오즈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솔직히 1.9배는 좀 에바 같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낮은 정배를 좀 받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걸 라요가 이길 확률이 높냐 알라베스가 이길 확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알라베스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라요 같은 경우 물론 예전에 홈 라요 시절보다는 뭐 홈 원정에 대한 기복은 없긴 합니다만 원정에서 이제 대체로 좀 약체 팀들 상대로만 이겼죠. 시즌 초반에 개떡같이 못했던 소시에다드 시즌 초반에 지금보다 훨씬 못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2대1로 이겼고 바야돌리드 2대1 이때도 발렌시아 이게 이때가 아마 새 감독 부임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발렌시아가 새 감독 부임하기 전에 개같이 못했잖아요. 그리고 새 감독 부임하고 뭐 레알 바르샤 AT 상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승점을 땄으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1대0 레가네 상대로 1대0 나머지 경기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거나 개판인 팀들한테만 승리를 아예 뭐 축구를 못하는 팀들 뭐 바야돌리드 레가네스 이런 팀들 상대로만 지금 4승을 따냈지 나머지 팀들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라요 경기 어쨌든 간에 무승부 뭐 승패가 나뉘면은 거의 다 한 점 차 경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지금 봐도 라요가 2골차 이상의 패배가 올 시즌에 딱 한 번 홈에서 라스팔마스한테 3대1로 진 거 2골차 이상의 승리가 딱 한 번 시즌 초반에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이긴 거 그 외에 나머지 경기는 무승부 아니면은 한 골 차로 이기거나 한 골 차로 졌어요. 무앤무 프렌 그냥 정석이야 라요가. 저는 이거는 라요가 이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 앤무 보겠습니다. 약간 마인이 뜰까 좀 쫄리는 감도 있는데 라요가 어쨌든 간에 뭐 전방 압박에 내로 활동량은 상당히 좋아요. 물론 알라베스도 전방 압박 꽤나 하는 팀입니다. 근데 뭐 쉽게 지는 팀은 아니어가지고 승보다는 무앤무가 좀 낫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봤어요. 무승부 앤무 나쁘지 않아 보이고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뭐 일단은 3.5 오바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 양 팀 다 기본적으로 뭐 수비에 대한 약점 특히나 프랑크 같은 경우 수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슈투트가르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수비에도 이토 이런 애들 나가고부터는
거의 뭐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어요. 무실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물론 저기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대1만 아니면 오버확률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2.13배 정도면은 배당 메리트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오바를 보고 승패 자체는 저는 슈투트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비가 둘 다 약한 부분이지만 원정 포지션에서 이제 슈투트가 조금 더 역습 형태로 가져갔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봐서 요거는 슈투트 프렌 쪽으로 결장자는 이제 프랑크는 미드필더 쪽에 이제 불투명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주전 키퍼 이제 케빈 트라 빠지고 슈투트가르트는 뭐 아주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자까지 포함했을 때 슈투트 프렌 오바 요런 사이드로 보고요.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레가네스. 이거는 어우 이게 입이 마르냐? 물 좀 먹고. 다른 것보다도 체력이 괜찮을까 싶어요 지금. 체력이 괜찮을까 싶어. 이 국대를 다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는 심지어 모드리치까지 갔다 왔어. 발베르데 같은 애들이나 뭐 저기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이런 애들은 저 남미로 갔다 오기 때문에 저 뭐 호드리고나 비니시우스는 더구나 저기 아르헨티나한테 4대1로 떡 빨리고 왔잖아요. 불과 뭐 그저께 경기했는데 그죠?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요거는 3.5 언더 보겠습니다. 3.5 언더. 레알이 전방에서 막 엄청나게 레가네스가 아예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레알이 뭐 전방에서 엄청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모드리치까지도 지금 국대 갔다 오고 발베르데 가뜩이나 뭐 그 전에 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나? 부상 좀 달고 있었었나 이래가지고 몸 상태에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거 달고 막 꼬마전 죽어라 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죠? 왜냐면 없으면 안 되는 선수니까 부상 달고도. 근데 또 우루과이 가서 죽어라 뛰고 왔어요. 뭐 추아메니, 카마빈가, 뭐 운바페 다 프랑스 국대 다녀왔고, 뭐 벨링엄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경기 좀 교체로 빼주거나 하는데 다 너무 중요해서 거의 다 풀타임 가까이 뛰고 왔다. 라는 부분이라 저는 2대0 아니면 2대1 레알 승 정도 보면서 근데 뭐 마인이든 햄무든 모르겠어 솔직히 뭘 찍어야 되는지 배당 메리트는 햄무가 좋은데 모르겠어요 1대0 2대1 1대1 1대0 2대1 모르겠어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3.5 언더 레가네스가 두 골을 넣는 거 아니면은 언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레알이 혼자 막 3-4골 어제 막 그제 바르사처럼 그렇게 넣을 것 같진 않아요. 넘어가고 모나코 대 니스 리강으로 넘어와서 오늘 리그 한 경기가 왜 이렇게 한 경기 아니 두 경기 있구나. 왜 이렇게 없냐? 내일 다 있나? 경기가 왜 이렇게 없어? 어쨌든 간에 모나코 대 니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더비전이죠. 둘이 더비전이기 때문에 수입이 잘 안 나요. 상대 전적 자체는 거의 박빙입니다. 모나코가 홈인데도 예전 기록까지 가져오면은 21세기 기록 다 가져오면 8승 7무 7패 컵대회 다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이고 올 시즌 이제 니스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니스가 이미 한 번을 이겼죠. 니스가 모나코 상대로 마지막 수입을 한 거는 2000년대 초중반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2004년도 0405 시즌 20년 됐네 딱. 20년 만에 한 번 더 하나? 그러니까 거의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흐름들이 많고 최근에는 무승부도 많이 없어요. 옛날엔 좀 무가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최근 상대 전적은 무도 잘 안 뜬다. 그냥 승패 한 번씩 나눠 먹는 너 한 번 나 한 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저는 뭐 모나코 승에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모나코도 어쨌든 간에 뭐 전방에 그 누구야 그 덴마크 놈 공격수 걔 영입하기 전에는 뭐 발로건도 그렇고 부상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엠볼로도 그렇고 참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고 수비도 그렇고 미드필더 전방 부상자들 많이 돌아온 부분이고 모나코가 그리고 한 2월인가 겨울쯤에 지금도 지금 봄이지만 겨울쯤에 장난질 좀 많이 치긴 했거든요. 경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시즌 초반에 수비가 엄청 좋았는데 수비가 박살나면서 갑자기 이상한 경기들도 많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이길 것 같은 경기들 죄다 비기거나 치고 했는데 어쨌든 홈에서는 최근에는 계속 이기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니스가 원정 포지션, 은돈벨레 정도 빠져 있고 니스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모나코 거의 풀 라인업이기 때문에 모나코 승에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모나코 승에 다득점 쪽으로 한 2대1 정도, 2대1 정도 보고 축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뭐 궁금한 경기 있으시면